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인 A를 집어넣습니다. 루트 7분의 3이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요 녀석에서 계산하면 루트 7 이렇게 지워지면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S는 2분의 3 루트 3이다 라는 요런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 자, 됐나요?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역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힌트 줄까?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 거기 호의 길이의 비같지만 그 호의 길이의 비는 사실은 각을 주고 있는 거죠? 와우. 내가 그 중심각을 알면 원주각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삼각형이 세 각을 준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세 각과 왜 저번에 반지름 주고 있네요. 그럼 무슨 공식 있었어? 2R의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르쳐줬어. 친절하게. 답 내신 분은 답 얘기하세요. 50에 6 플러스 1. 50. 6 플러스 1. 아니에요. 틀렸어요. 답은? 정답! 300 플러스 100 루트 3. 그거 그거였구나. 네. 묶었구나. 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0인 원위의 세 점 A, B, C에 대해서 각 호, 이만큼의 길이비가 3이고 CA, 이만큼의 길이비가 4고 이만큼의 길이비가 5인 이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와우, 호의 길이의 비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비례한다 라고 했어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360도였어요. 그런데 전체 5, 3, 4 모두 더하면 12분의 3 되겠네요. 계산하면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90도가 나오는 상황 되겠죠. 자, 그리고 360도 곱하기 12분의 4 했습니다. 얘는 몇 도 되겠습니까? 120도가 되겠죠. 그럼 360도에서 요 녀석 빼고 남은 녀석이니까 얘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15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 중심각이 150도일 때 원주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겠다? 75도인 절반이 되겠다. 자, 중심각이 120도가 될 때 원주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겠다? 60도. 중심각이 90도일 때 이 녀석은 몇 도가 되겠다? 45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세 각각 왜 저번에 반지름을 주었으므로 넓이를 구합니다. 자, 2R의 제곱. R이 몇인데? 20이죠. 20의 제곱에 사인 45도, 사인 60도, 사인
75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인 75도 비특수각이어서 못 구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조건을 준다는 것은 얘를 비특수각이지만 내가 조건 줄게 특수각처럼 풀어내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 냅니다. 자, 얘는요 400에다가 2 곱하니까 800 이렇게 나왔죠. 자, 사인 45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2. 자, 사인 6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리고 저기 보이는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예요. 우리 이 녀석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3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봤더니 루트 2 두 개에 2 하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2, 4, 8은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100에다가 루트 3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300 플러스 100 루트 3 이런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 예. 사각형의 넓이는 까놓고 말하면 삼각형 두 개 더한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보통 야 넓이 구해봐 라고 나오면 대부분의 문제, 꽤 많은 문제가요 쪼개가지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사각형의 넓이 문제 핵심도 삼각함수 중에서 누가 핵심이 되는 거다? 사인이 핵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화살표 빼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넓이는 사인, 느낌표, 느낌표.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넓이는 사인, 느낌표, 느낌표. 자, 출제자는 종종 의도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준다. 출제자는 종종 의도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준다. 출제자는 종종 의도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준다. 그리고 그 밑에 식 하나 적어놔야지. 어떤 식? 시작!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이런 식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각형의 넓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어요. S는 AH. 자,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어요. S는 AH.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두 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도록 하자. 3번.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준 상태예요. 높이를 주지 않고요.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과 그 사이각 세타 이렇게 주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녀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다? 어차피 평행사변형이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다르다? 같을 거니까 이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네. 즉 사각형 ABCD는 2배의 1번 넓이가 되겠구나요. 그래서 씁니다. 2. 그리고 1번 넓이를 계산해요. 자, 삼각형 넓이 공식에서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질 때 사용하는 공식 있었어? 예, 써줍니다. 시작!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약분에서 무슨 공식이 나온다?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지면 그냥 어떻게 푼다? A, B, 사인, 세타 이게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질 때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질 때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 자, 볼까요? 사각형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이걸 준 거야. 야, 내가 요 대각선 길이 줄게. 그리고 요 대각선의 길이도 줄게. 그리고 요 두 대각선의 대각선이 이루는 각 세트 하나 줄게. 자,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 요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요 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봅니다. 요 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긋고 요 선에 평행한 평행선을 긋습니다. 평행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어놨더니 와우, 얘 무슨 사각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을 가만히 보면요. 요게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게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 달라? 같이.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야. 여기에 보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 같죠? 자,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말 잘못했다. 삼각형의 넓이야.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같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과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 같을 거예요. 맞나요? 즉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와우, 요 안에 있는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딱 절반이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 얘가 P면 얘도 뭡니까? P 이렇게 주어지죠. 자, 얘가 Q야. 그러면 요 녀석도 뭐가 되겠어? Q 요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얘가 세타면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두 대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요? 세타. 요렇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적어놓고 봤더니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P, Q, 사인 세타인데 내가 구하려는 요 작은 사각형은 그 넓이의 절반이구나. 됐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S는 뭐가 되겠다?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 PQ 사인 세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왜? 평행사변형에 얘가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 맞습니까?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신발끈 공식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에서 4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자, 사각형에서 4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2분의 1에 점을 하나씩 돌립니다. A, B, C, D, E, F, G, H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쓴 녀석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구하면 2분의 1 절대값 A, D 플러스 C, F 플러스 E, H 플러스 G, B 마이너스 A, H 마이너스 G, F 마이너스 E, D 마이너스 C, B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구애 없이 동일한 원리로 전부 사용 가능한 신발끈 공식이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신발끈 공식으로 안 풀리는데요? 라고 선생님이 놀래서 봤더니 점을요 대입할 때 만약에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 내가 이 녀석을 신발끈 공식에 넣을 때는요 어떤 점에서 시작해도 상관은 없지만 한 방향으로 돌리면 이 방향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면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학생이 답을 못 냈던 이유는요. 지 멋대로 요 점 놓다, 요 점 놓다, 요 점 놓다, 요 점 놓다, 요 점 놓다 막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게 포인트다요.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1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사각형이 많은 문제는 이 사각형이 막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런 게 아닌 이상 쪼개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128? 20? 아니에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되게 못생긴 사각형이에요. 쪼개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쪼개는 방법은요. 이렇게 쪼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무조건 1번으로 쪼개야 될까? 2번으로 쪼개야 될까? 몇 번으로 쪼개야 됩니까? 2번으로 쪼개야 돼요. 왜? 60도를 살려주고 75도는 비특수각이니까 죽여버려도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내가 1번으로 쪼개버리면 60도가 죽고 75도가 살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요. 무조건 쪼갤 때 60도 특수각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보면 우선 요 절반의 넓이는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 절반의 넓이는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졌으므로 뭐라고 풀 수 있다? 2분의 1, 4, 8, 사인 60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삼각형 A, C, D의 넓이를 하나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A, C, D 어떻게 구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이든 변이든 최대한 많이 구해내야 되지. 우선 내가 1차적으로 와우 무슨 길이는 구할 수 있겠어? 라고 눈에 보이는 길이 하나 있어 없어? 있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 AC, D의 요소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 누가 보인다?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와우 얘하고 얘 이런 그림 많이 봤어? 이런 그림. 얘 무슨 법칙입니까? 코사인 제 2법칙이에요. 맞습니까? 자, 코사인 제 2법칙에 의하면 AC의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4, 8 코사인 6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합니다. 16, 88에 64 그리고 코사인 60도는 몇인데?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서로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84, 32 이렇게 나와서 얘 계산합니다. 자, 몇 나오겠습니까? 48 이렇게 나오나요? 네. 자, 요 녀석이요.
AC의 제곱이에요. 그러므로 요 녀석으로부터 AC를 구하면 루트 48이네. 48은 뭐로 나올까? 4 루트 3. 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와, 드디어 얘가 4 루트 3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하고 노니까 이쪽에서 또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알 수 있지. 얘가 75도라면 내가 이쪽에 있는 각 하나만 알면 요 각도, 끼인 각도 거저 구할 수 있을 텐데 무슨 개념 써서 이쪽에 있는 각을 구할 수 있겠다? 사인 법칙. 대변, 대각, 대변, 대각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 이용합니다. 사인 60도 분의 4 루트 3은 자, 사인 요게 보이는 C라고 부를게요. 아, C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이 녀석 뭐 세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몇? 4와 같다. 자, 그래서 양변을 4, 4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내가 구하려는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에다가 사인 60도 몇입니까? 2분의 루트 3을 한 값과 같다. 자, 그래서 결국 사인 세타는 2분의 1 나왔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래, 얘 이렇게 있고 얘는 30도냐? 얘는 150도냐의 문제인데 얘가 75도인데 얘가 150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각은 몇 도가 됐다? 30도가 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요만큼의 각은 몇 도 되겠습니까? 45도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는 삼각형 ACD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또 구합니다. 시작!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45도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합니다. 얘는 이렇게 약분하니까 16에다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도 이렇게 약분하면 2 루트 3, 6 루트 3에다가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 8 루트 3에다가 더하기 3 루트 6이야 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 하나를 구함에도 코사인 제이법칙, 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등등 다양한 개념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 선생님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려운 이유가요. 문제 하나를 푸는데요. 개념이 되게 여러 개가 사용이 되기 딱 좋은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시험 볼 때 굉장히 점수 내기 힘든 파트 중에 하나야.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루트 2. 혜인이 양 기하에 강해요. 네. 자, 되게 쉬운데. 예. 자, 보도록 할까요? 그림만 봐도 얘가 다 얘기해주고 있지. 사각형에서요. 두 대각선과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주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 공식 있죠? 불러볼까? 시작!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 사인 세타 대신 나한테 뭘 주고 있다? 코사인 세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갑시다. 어머, 2, 9, 18에다가 사인 세타 자리는 루트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결국 3분의 루트 8, 2 루트 2가 됐구나. 그래서 결국 3, 6, 18, 12 루트 2 이렇게 답이 빠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수월하고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요 문제요. 네. 감이 와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네, 어렵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산술 기하 평균까지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10, 선분 BC의 길이는 6일 때 A의 값이, 즉 각 A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변 CA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요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BC의 길이가 6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변 CA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CA의 길이를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때 각 A의 값이 최대가 돼야 돼. 이 각이 최대가 되게 하는 X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뭔가 식을 세워야겠지. 하나의 각과 X는 주어지지 않았지만요, 얘는 주어진 것처럼 선생님이 가정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 고등수학에서는 자, 한 각과 세 변이 주어졌어. 무슨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코사인 제2 법칙 중에서도 다시 법칙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얘를 나의 핵심이 되는 코사인에 있는 으로 정리를 하고 이 16x를 이용해서 식을 적어 볼 겁니다. 적으면요, 2 곱하기 10 곱하기 x분의, 자, 10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식을 이렇게 적었는데 나는 각 A가 최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코사인이라는 요 각 A는요, 코사인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A는 아무리 작아도 0도보단 크고 아무리 커도 180도보단 작은 각이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려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습니까? 즉, 각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A의 값은 작아진다예요. 되겠습니까? 예.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코사인 A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A가 커진다는 건 뭐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코사인 그래프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즉, 각 A의 최대값 문제가 갑자기 코사인 A의 최소값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코사인 A의 최소값 문제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20x분의 자 100에서 66에 36 빼면 몇입니까? 64 플러스 x의 제곱 요렇게 식을 쓸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쪼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쪼개 볼 거예요. 그러면 5x분의 16 이렇게 되나요?